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고와 보상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신세계 보상TV의 김창범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업별로 현실 소득액을 반드시 산정을 하고 그 기준점을 잡고 손해사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 소득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직업별로 한번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통상 우리가 입원을 하고 입원 후 통원이 있습니다. 자, 입원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보상에 있어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항상 끼게 되는데요. 관절 부위를 골절을 났을 때 그 관절에 얼마만큼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냐의 문제가 합의금을 움직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소득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해가지고 중간이자 공제하고 일정의 상실 수익액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원하는 당시에는 그 수상 부위에 따른 실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평가를 받아서 그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평균 현실 소득액이 카테고리마다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유직자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사업소득자, 급여소득자, 그 밖의 유직자, 그 밖의 유직자는 이자소득자와 배당소득자는 제외되어 있어요. 즉 수입이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돌아와서 급여소득자는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하되 계절적 요인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봅니다. 1년의 급여 명세서를 받아서 평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소득세법상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통상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하고 급여 명세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 분들을 만나면 내가 월 1,000만 원을 번다, 내가 연 2억의 이익을 내는데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들을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신고된 소득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번다 해도 신고된 소득이 아니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소득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소득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약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자기의 노무 비율이 있어요. 노무 비율이 있는데 자신이 없으면 그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한도 내에 85%를 한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빠지면 이 사업장은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가정하에 내 노무 기여율은 85%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비율은 동업자 수를 얘기합니다. 동업자 공동대표가 2명이 있다면 나중에 그 소득은 2분의 1로 쪼개어지는 거죠. 어쨌든 매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면 그 연간 수입액에서 주요 경비를 빼고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 아까 얘기 드렸던 노무 기여율 곱하기 투자 비율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금액이 실제 소득액으로 잡힌다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은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가 대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유직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자 소득자하고 배당 소득자는 제외되고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안 그런데 보험사 직원분이 아예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소득이 인정이 안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주부도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데 주부니까 소득 생활을 안 하시니까 줄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용 근로자 중에 기술직 종사자들이 있어요. 이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된 그 통계 금액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통계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용 근로자 임금보다 이 기술직 종사자 통계 임금이 더 큰 경우는 이 금액을 저희가 입증을 하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라고 따로 별개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그리고 그 밖의 유직자들 어쨌든 서류를 통해 소득 입증이 곤란한 사람들은 모두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돼요.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알바를 하거나 이런 소득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실제 받고 있는 그 소득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9세 이후에는 일용 근로자 임금이 예를 들어 더 크다. 그럼 그 일용 근로자 임금을 주장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가사종사자, 주부는 당연히 일용 근로자고요. 무직자 학생도
많이 다친 경우, 예를 들어 허리에 골절을 입으셔 수술을 통해 후방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그렇게 될 때는 영구적인 장애를 저희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2가지 이상인 자는 당연히 소득이 둘 다 신고가 되어 있으면 합산액을 인정하고요. 둘 중에 하나가 입증이 곤란하거나 또는 둘 다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인정하는 소득 중 가장 큰 금액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업 가능 월수라고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통상 우리가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나이는 65세로 최근에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어쨌든 65세로 보고 농업어업에 임하는 경우에는 70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65세가 넘어가면 일실소득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약관에서는 62세 이상부터는 최대 3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세에 맞춰서 취업 가능 월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62세에서 67세는 3년, 67세에서 76세까지는 2년, 76세 이상의 고연령대에 계신 분은 1년까지 최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이 다양한 직업마다 어떻게 현실 소득액을 입증하는지는 각기 다른 서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전문가한테 반드시 물어보시고 전문가가 그 자료를 받아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했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